서울의 관문이라 불리는 이곳 터미널. 그 중에서도 남부터미널은 노른자 중 노른자 강남 땅에 위치해 110개의 노선과 810편의 버스를 운영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터미널 중 하나인데, 같은 동네 고속버스 터미널과 비교하니 벗겨진 바닥, 세월의 흐름이 보이는 천장, 간소한 매표소, 오래된 화장실. 내가 서울행이 아니라 1990년도행을 탔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극명합니다. 지방에서도 이렇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래도 이용을 많이 해서 그냥 냅두나?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도착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터미널이 이렇게 낡은 이유, 사실 남부터미널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1968년 남부터미널의 모태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첫 삽을 뜹니다. 위치는 지금과 달랐어요. 서초구가 아닌 용산역 인근, 지금의 하이브 자리 인근에 있는 터미널이었죠. 운영도 순탄했습니다. 교통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바로 앞에 용산역이 있으니 시내버스 이용도 편리했고, 이 덕분에 시외각 어느 쪽으로든지 이동이 수월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입했던 버스는 하루에 무려 500여 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대형 버스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빚어진 건데요. 결국 20여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켰던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1989년 이사를 결정하게 되죠. 이때 이사를 추진한 게 진로. 맞습니다. 소주로 유명한 그 기업. 한창 잘 나갔을 때 이 남부터미널도 운영했거든요. 진로는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시키며 지상 19층, 지하 3층, 승객 휴식 공간, 호텔, 백화점, 스포츠센터를 갖춘 터미널을 만들겠다는 빛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용산의 교통체증은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견디려야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죠. 결국 진로는 선이사 후 건축이라는 칼을 꺼내듭니다. 임시로 사용할 2층 규모의 가건물을 지어 먼저 이사를 진행해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1990년 이 가건물을 짓습니다. 네, 바로 지금의 남부터미널이죠. 잠깐, 아까 그 화려한 계획은 어디 가고 왜 이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냐고요? 97년에 터진 이 사건 때문에요. 우리가 외환 위기를 넘기기 위해 IMF로부터 긴급 지원받을 자금은 대략 200억 달러 규모로. 부실 금융기관들 가운데 일부는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순식간에 닥친 재정 악화로 진로 계열사들은 대부분 정리됐고요. 그 안에는 남부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던 진로유통도 당연히 속해 있었죠. 진로의 빛나는 계획이 공중분해된 바로 이때부터 남부터미널 재개발 희망 고문이 시작됩니다. 2003년 남부터미널은 한국 최초의 전선회사였던 대한전선에 넘어갑니다. 대한전선은 재개발에 꽤 열정적이었는데요. 노후화된 남부터미널과 그 일대 토지를 사들여 최신식 복합 상업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그리고 2014년 총 3번에 걸쳐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하죠. 하지만 제안한 건축물의 상업시설이 지나치게 많아 주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고요. 결국 경영악화로 유야무야 2015년 1755억 원의 터미널을 세 번째 주인 대명루친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대명루친이 전주인 대한전선의 채무를 모두 갚으며 사업권을 넘겨받은지라 1755억 원? 자금력도 있어 보이고 재개발도 다시 물꼬를 트겠구나 예상했는데요. 이번엔 서울시와 용적률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부터미널 부지는 일반 상업지구에 속해 용적률이 800%이지만 서울시가 공익 차원에서 근린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용적률 좀 낮추는 게 무슨 문제냐 싶겠지만 용적률이 낮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줄어들잖아요. 사업성과 수익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대명루츠는 지난 16년 서울시와의 사전 협상에서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8년도엔 청년 공공 임대주택까지 지을 테니 용적률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깜깜무소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보류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지어진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제 가건물로 남아있게 된 남부터미널. 작년 9월 36년간 노후화된 시설로 운영해오던 동서울터미널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처럼 남부터미널도 언젠가 새 단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